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선수 풀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스카우트 H,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기자, 분석 전문기자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널의 2021-2022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아스널의 에이스, 아스널의 핵심 선수 마르틴 웨데고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웨데고르의 최근 활약, 그리고 웨데고르의 그 레알 시절을 비롯한 어린 시절 천재성에 대한 얘기들 드렸는데, 이번에 좀 얘기 드려야 될 것은 역시 노르웨이의 천재다. 이 선수는 노르웨이의 선수다. 노르웨이 대표팀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가 사실 거의 뭐 흐릿한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저희는 좀 보면 저희 알죠. 때는 알죠. 우리 때는 알죠. 요즘 옛날 특히 브라질 킬러였잖아요. 노르웨이가. 옛날에 모르텐 감스 페데르센도 기억이 나고. 뭐 그때는 그래도 조금 내려오고 나서고 98 월드컵 때 또 토레 안드레 플로라던가 브라질 솔샤르라던가 그렇죠. 있었는데 죽었다가 지금 혼란이 다시 등장하면서, 사실은 웨데고르 천재 얘기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선수는 혼란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둘이 묶어서 더블 에이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스토리인데, 일단은 혼란보다 먼저 뜬 건 웨데고르다. 노르웨이 천재, 이제 현재 몸값이 4,200만 유로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선수인데요. 일단 이 선수의 출생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1998년 12월 17일에 출생을 했고요. 그 오슬로, 그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잖아요. 오슬로 인근에 있는 드라멘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드라멘이라는 지명을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드라멘을 알린 선수가 바로 웨데고르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웨데고르의 피줄을 생각해 보면 축구 선수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가 부친인 한스 에릭이 축구 선수로 웨데고르의 그 친정팀, 아까 많이 이름이 나왔던 스트렘스 고세에서 미드필더로 오랜 기간 활약했어요. 애초에 뭐 프로 선수로서 베테랑이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도 많이 봐줬다라고 하고 이러는데, 어쨌건 간에 이분이 이제 그 선수 경력의 마지막은 산데 피오르드에서 보냈고요. 그 은퇴하고 나서는 미온달레 팀 그 수석 코치를 거쳐가지고 웨데고르에 따라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17세 이하 팀을 지도하기도 했었죠. 이건 조금 의아한데. 이게 알잖아요. 연봉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선수랑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연봉 체계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린 선수한테 너무 연봉을 많이 주면은 위에서 반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제 둘을 연봉을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죠. 아버지에게 과한 연봉을 좀 줬을 수 있다. 하지만은 웨데고르가 이제 임대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도 이제 미온 달렌 팀 이제 유스 코치를 거쳐가지고 스트렘스 고세의 감독을 맡게 됐죠. 사실 뭐 스트렘스 고세 하면 저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고, 또 사실은 뭐 그런 팀이니까 웨데고르 같은 유망주가 있었던 거고, 굉장히 그 노르웨이 일부 리그의 뼈대가 굵은 팀의 감독을 했다는 건 지도자로서도 어느 정도의 뭔가 그 입지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근데 별로 그다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 아빠라서 그냥 자리가 좀 왔다. 아니 근데 스트레스 고세랑 산데 피오르드, 현재는 산데 피오르드 감독이거든요. 이 두 팀에서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원래 선수 출신 감독, 구단 레전드로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아버지가 프로 선수 출신이고 프로 감독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선수에게는 아주 큰, 정말 일반적으로 축구 지망생들이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어렸을 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웨데고르에 영향을 미쳤다.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는 이남 이녀입니다. 굉장히 뭐 이제 복닥복닥하면서 잘할 수도 없고, 흥미로운 게 형이 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형이 그러니까 보디빌더라고 하더라고. 크리스토퍼인데 뭐 몸이 정말 보디빌더의 몸이고요. 그 여동생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름이 에밀이고 한 명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조부모님부터 의류 사업을 한 나름 그 유복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괜찮게 여유 있는 집안이었겠지만, 또 어머니 쪽도 이제 굉장히 또 괜찮고, 또 의류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살았다. 노르웨이에서 좀 사는 집 아이였다. 그 웨데고르가 만 6세 때 이제 어린 나이에 드라멘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멘 스트롱이라는 지역팀에서 유스 생활을 했는데, 이 당시에 부모님이 거의 자갈밭으로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특히 북유럽의 가난한 구단들은
구장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조잔디에 깔아줬대요. 그럼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아주 잘 사는 거. 엘리트 축구 선수로 예, 키워주기 아. 위해서 예, 인조잔디에 깔아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학교에 저잔디 깔아주고 입학했다. 나 약간 그런 느낌의 수준인데. 아니 근데 축구를 잘하니까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그렇죠. 알아본 거죠. 네, 예. 축구를 못하는데 깔아준 게 아니라 축구를 더 잘하라고 깔아줬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체스를 잘해요, 웨데고르가. 아니, 이거 체스가 취미라고 해요. 잘하는 아, 것보다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체스 챔피언, 노르웨이인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챔피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예. 마그누스 칼센이라는 예.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웨데고르가 대표팀 동료인 예. 그 마치멜리 있잖아요. 예. 델리 있잖아요. 마치델리. 둘이서 체스를 이렇게 두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나봐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왕과 왕비의 위치를 좀 잘못 놨나봐요. 아, 시작부터 다 잘못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스 챔피언이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면서 웨데고르하고 이제 네. 델리 둘을 이제 태그했네요. 태그를 하면서, 제대로 잘못 넣었다. 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너 안 된다, 그러면. 체스에 아는 사이니까 남겼겠네요. 근데. 그냥, 왕과 왕비를 엉뚱한 곳에 놓지 마. 사람들이 네. 보고 있다고 딱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얘기 자체가 어찌됐거나 서로 이게 뭔가 모르는 사이에 이거 절대 남길 수 없는 예. 거다. 체스 챔피언과 아는 사이다. 어쨌건 간에 뭐 그가 게임하고 체스가 취미라고 하고요. 음. 예, 그리고 또 자동차 수집도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예. 플레이메이커답게 머리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 전략 게임들 좋아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집안은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웨데고르도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네. 신자라고 합니다. 이게 정리해보면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지적인 면이 있었고 체스를 네. 취미로 줄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영향도 미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축구를 배우면서 빠르게 천재성을 두각을 나타냈다.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노르웨이 축구가 정말 한동안 침체기였는데 웨데고르와 혼란이라는 이 엄청난 재능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제는 메이저 대회에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뭐 어쨌건 둘이 굉장히 절친으로 유명하죠. 네. 예, 절친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예, 웨데고르가 홀란드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뭐 농담조로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볼 것이다. 뭐 이러면서 난 모른다 하지만은 잉글랜드로 올 것이다. 예, 온다면은 그러면은 아스날은 물론 그는 그러니까 필요하다. 예, 네. 우리는 아스날도 우리는 그를 필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최근에 뭐 최신 보도를 보면은 맨시티죠? 맨시티로 가는 것이 예. 거의 뭐 확실히 되고 있고 뭐 예. 혼란의 아버지가 또 맨시티에서 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예. 인연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웨데고르와 혼란이 솔샤리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를 습격하는 노르웨이의 두 공격수로서 예. 기대를 모으고 확실히 있는데요. 근데 노르웨이가 인구가 부족해서 그런지 대를 이어서 축구 선수들이 은근 많아요. 폴란드도 그렇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대요. 플로는 아예 그러니까 집안이 축구 집안이고 예, 그래서 심지어 대표팀에 플로만 3명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4명까지도 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예. 워낙에 또 소국이다 보니까 또 네. 축구하는 사람들 축구하고 또 요즘에 또 많이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축구 선수면 축구를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축구에 대한 피가 넘쳐서 그런지 웨데고르가 예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예. 굉장한 그 미모를 자랑하지만 이분도 축구 선수였다고요. 예, 그냥 오다브루드라고 예, 네. 이 여자분도 축구 선수였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예, 누가 봐도 연인인 사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끊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올렸을 텐데 그게 다 삭제됐다는 건가요? 그냥 그가 팔로잉 같은 것들이 다 끊겨 있는 아. 상태라. 그래서 둘이 헤어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공개적인 예. 입장 표명은 뭐 없는 네. 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래 만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쨌거나 레알 마드리드 갔으니까 장거리가 되니까 장거리 연애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헤어지게 된 걸 수도 있고 예, 그것까지는 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자친구는 오다 예. 브루드였고 그 브루드와 모든 게 끊긴 예. 이후에는 철저하게 예, 그의 비밀에 연애는 감춰져 비밀에 있습니다. 감춰져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렸기 때문에 또 예. 공개를 다 하고 싶은 마음속에 강했더니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었다. 헤어지고 예. 나서 만약 헤어졌다면 예. 어쨌거나
가장 알려졌던 여자친구는 축구 선수였던 오다 브루드였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노르웨이 대표팀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마틴 웨르데고르가 15살 때 대표팀에 네.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대표팀 경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까 최연소 출전 얘기들은 다 했죠. 예, 그리고 A매치 데뷔골은 4년 뒤 약간 좀 늦었어요. 예, 2019년 6월 7일 루마니아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었고요. 네. 예, 현재까지는 A매치 3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골 8도움을 기록 중에 있죠. 네, 뭐 골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사실은 웨데고르가 제가 기억하는 레알 시절도 그렇고 레알 네. 소시에다드에서 그렇고 아스날 때보다 조금 더 한 칸 내려가서 이제 좀 중앙 미드필더에 가깝게 뛰다 보니까 골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못 미친 것 같은데요. 네. 대신에 골 이상의 영향력을 대표팀에서 보이고 있는 주장이죠. 예, 그건 2021년 3월에 예, 만 22세의 나이에 그 솔바켄 감독 하에서 예, 정식 주장으로 부임된 거죠. 예, 이거는. 아스날에서는 지금 뭐 아직은 임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네. 그냥 무조건 현재는 부상의 문제가 없으면 노르웨이의 네. 주장은 웨데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노르웨이 축구에 대해 좀 돌아보면 사실 저도 잘 기억합니다. 그 네. 브라질을 꺾었던 노르웨이의 네. 고공 축구 네.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노르웨이를 봤었는데 그리고 유로 2000까지는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불꽃 같았잖아요 그때. 예, 그 시기가 노르웨이 축구에 있어서는 그 최대 전성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1998년 월드컵 당시에는 예. 16강까지 진출했었죠. 예. 예, 이게 그 노르웨이 대표팀 역대 그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거든요. 예. 예, 당시 그 노르웨이에는 그 장신 공격수인 토레안데 플로도 있었고 올레구나 쇼샤르 예, 공격수도 있었고 또 미드필더인 솔바켄 현재 그 감독인 감독이죠. 예, 그리고 레크달도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수비에는 헤닝베르그라고 예. 빡빡머리에 등치 완전 럭비 예. 선수처럼 예, 그런 선수도 있었고 예, 조금 뒷세대긴 하지만 그래도 유로 2000에는 용 아르네리스 예. 그 리버풀에서 뜯어 아르네리스. 예, 왼발 왼발에 미친 왼발 미친 왼발을 예, 갖고 있었죠. 떡대 막 이래가지고 예. 약간 좀 예, 그러던 그- 선수도 있었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지성 선수가 한참 프리미어리그 뜰 때 활약을 했던 아. 블랙본의 예. 감스트. 왜 감스트가 그 감스트잖아요. 모르텐 예. 감스트 페데르센. 그리고 어쨌건 윤 샤레프도 있었죠. 예. 샤레브 흑인 공격수가 예. 있었죠. 하지만 이후 그 메이저 대회와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죠. 예. 거의 20년이 넘었죠. 예, 현재. 실제로 그리고 그 사이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노르웨이가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0년 만에 예. 두 명이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홀란과 웨데고르. 예. 이 선수들이 지금 뭐 닭주전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둘이서 공격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지금 뭐 특히 홀란 같은 경우가 보여줬던 그 임팩트, 분데스리가에서 임팩트라든지 뭐 보여준다면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홀란드는 지금 현재 A매치 출전수보다 골이 더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예, 폭격을 하고 있긴 해요.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2018-19 UEFA 네이션스 리그 C 리그 C 시드죠, 이게. 예, 그러니까 3부 리그격이죠. 예, 거의. 거기에 그 3조에서 불가리아, 키플러스, 슬로베니아는 그렇게 만만한 팀들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예, C리그 1위를 차지했었죠. 예, 그러면서 점점 예.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일단 유로 2020 본선도 못 갔고 또 카타르 월드컵 본선도 못 갔어요. 예, 그 유로 2020에서는 그 UEFA 네이션스 리그 그 C조 C시드 예 우승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이 플레이오프에서 세르비아한테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패했었거든요. 예,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예,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멀티골을 예. 넣었죠. 예, 그러면서 1대2로 아쉽게 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카타르 이번 월드컵에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승 3무 2패로 예. 예,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는데 3위를 기록을 예. 하긴 했는데요. 이게 아쉬운 상황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예. 초반에는 첫 5경기에서는 5승 1무 1패였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게 그냥 홀란드의 기록인 거예요. 예. 홀란드가 그냥 6경기에서 5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주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랑 비겼고. 그래서 네덜란드랑 조 1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홀란드가 부상 후 4경기에 빠지면서 예. 1승 2무 1패. 아, 라트비아도 못 이겼어요. 예. 예.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어쨌건 최종전에서 그랬으면은 터키하고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였죠. 예. 하필이면 또 터키랑 또 할 때 졌고 또 여러 가지로 아쉽게 또 혼란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또 본선에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있었죠.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예. 있었다. 예. 예, 그냥 본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선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었는데 혼란의 부상이 좀 컸다. 예. 현재 노르웨이 대표팀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솔바케 감독이 계속 4-3-3을 중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전 감독들은 이제 왜냐면은 이 팀에 그러니까 좀 공격수들이 좋은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네. 조슈아 킹도 원래는 그렇죠. 공격수고 세를로트도 있고 또 이제 베톤 베리샤도 있고 네. 공격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투톱을 많이 썼는데 일단 그 솔바켄 감독은 4-3-3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란 원톱에 조슈아 킹이 이제 왼쪽 윙포워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엘리누스가 오른쪽 윙포워드에 서고 톨스베트하고 이제 웨데고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서는데 약간 좀 웨데고르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좀 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산데르베르게 네. 이 선수는 뭐 많이들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이면 많이 아실 네. 겁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에 비에르칸하고 페데르센이 뛰고 있고요. 중앙 수비수는 한체 올센과 아예르는 현재 그러니까 브랜트포드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지만 소속 그 대표팀에서는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죠. 그리고 골키퍼는 닐란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사실 뭐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알려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이저 대회 본선에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혼란이 점점 이런 기세들을 유지하고 웨데고르가 또 살아났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심으로 조금 한 일부 포지션만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메이저 대회, 뭐 월드컵 본선이나 또 유로 본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유로 이제 2024 대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본선에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유로 2024는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유로가 어쨌건 간에 더 참가팀이 많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월드컵을 진출하는 월드컵도 이제 다음 대회는 늘어나요. 그렇죠. 다음 대회는 늘어나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렇죠.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로 본선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 참가국 얘기하셨다시피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능력보다도 그렇죠. 그런 외부적인 요건으로 그렇죠. 유로가 24개 팀이 나가고 월드컵 48개 팀이니까 그 정도는 노르웨이가 한번 막차는 타볼 수 있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노르웨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약팀은 조금 강하게 찢어 발겨요. 실제 뭐 최근에 어디랑 평가전이었다? 그 경기도 9대0으로 이겼거든요. 홀란드랑 웨데고르랑 확실한 무기도 있고 또 셜로트, 뭐 조슈아 킹 이렇게 공격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약팀은 확실하게 팀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수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팀들하고의 경기에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결국엔 수비 라인의 좌우 풀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골문을 지킬 수 있는 선수들의 좀 밀도가 높아져야 뒤가 단단해야지 강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골을 아무리 잘 넣더라도 사실은 뭐 골을 많이 내주면 또 공격수들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현재 숙제는 공격보다는 수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노르웨이 축구가 다시 한번 그 20년 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혼란과 웨데고르가 중심이 된 노르웨이의 앞으로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웨데고르와 혼란을 비롯한 주목할 만한 스타들의 이야기 스카우트 H에서 계속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스카우트 H 매주 김현민 기자와 주간 최고의 화제의 선수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준TV 구독해주시고 스카우트 H 매주 김현민 기자의 풍부한 이야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